안녕하십니까. 남승전기기능사학원의 남승찬 선생님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제 변압기의 효율에 대해서 공부하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봤을 때 선생님, 우리가 왜 효율 같은 것을 이제 공부해야 하는가요? 이렇게 의문이 될 수 있는데, 왜 효율이 필요하냐면 돈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변압기 기계장치가 있는 거예요. 이 기계장치가 1000만원어치 전기를 썼는데 실제 우리가 쓸 때는 700만원어치 전기밖에 출력이 안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만큼 손해인가요? 벌써 1000만원에서 30%인 300만원의 손해가 일어나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효율, 과연 얼마나 효율이 좋은가 어떤 걸 따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는가요? 그래서 효율이 좋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효율이 좋아야 한다. 재밌게 비유를 들까요? 어떤 친구가 있어요. 좋아하는 친구 A가 있는데 한 번은 말하는 거예요. 야, 친구야, 나 돈이 필요한데 10만 원만 꿔줘. 10만 원. 그래서 딱 보니까 마침 엄마가 책 사라고 준 돈 10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10만 원 꿔줬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날 딱 10만 원 주면서 친구야 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커피를 딱 사준 거예요. 돈도 돌려주고.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요? 아주 효율이 좋은 친구죠. 자, 그런데 또 예를 들어 볼까요? B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도 또 마찬가지로 어떤 급한 사정이 있어서 야, 친구야 나 10만 원만 꿔줘. 그래서 또 그날도 딱 봤더니 어디 마침 10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려줬더니 이 친구는 아무리 시간이 가도 갚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2, 3일 안에 갚겠다고 말을 했는데 2달 지나고 석 달 지나고 짜증나죠? 그래서 야, 너 왜 돈 안 갚아?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막 피해 다니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막 한 5만 원 돌려주면서 짜증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 B란 친구는 효율이 좋지 않다 볼 수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된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할 거예요. 효율이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겠다. 효율이 좋지 않은 친구는 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마찬가지랍니다. 기계장치도 효율이 좋은 것을 써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을 찾는 거예요. 한번 봐볼까요? 효율이란 입력분의 출력을 말한 거예요. 내가 10만 원을 줬을 때 얼만큼 나오냐 이거죠. 그러니까 출력이 좋아야 하는데 그러면 중간에 만 원이 손실이 봤다 그러면 어때요? 손실값이 들어오는 거죠. 손실이 얼마냐 이것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손실을 찾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2차 측을 개방해 버린 거예요. 이렇게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2차 측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러는데 또 손실이 생겨요. 1차 측에. 그러니까 전기도 쓰지 않고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데도 1차 측에 전기가 흐르면서 손실을 발생된 것을 뭐라 한다? 철손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은데도 손실이 난다 해서 무부하손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알겠죠? 철판을 따라 흐르는 손실이다 그래서 철손이라 한다. 알아놓으세요. 자, 이제는 어때요? 이제 2차 측 손실을 알아봐야겠죠? 그 다음에 2차 측을 손실을 재려면 이렇게 단락을 시켜줘야 합니다. 이렇게 전기를 흘려줘야 한다 이거죠. 전기를 흘려줘봐야 이게 어느 정도 손실이 난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고서는 그이가 얼마만치 손해를 나한테 끼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말만 들어서는 모르는 거죠. 이렇게 돈을 빌려줘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차 측을 이렇게 단락시켜서 이렇게 전기를 흘려보내는 것을 손실을 잡아내는 것을 뭐라 한다? 단락시험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어떤 사장님이 있었어요. 또 여러분들이 사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딱 여기가 내 공장이야. 공장. 근데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아줌마가 그러는 거야. 사장님 주변에 누가 사장님 그 수도관에 물을 몰래 뺐는데요. 담벼락 사이에서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찾아낼 수 있죠? 첫째 간단한 것은 여기다 100톤의 물을 흘려주는 거죠. 100톤의 물을 흘려주고 우리는 안 쓰는 거죠. 우리는 안 쓰고 쫙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장을 한 바퀴 삥 돈 다음에 딱 재보면 알겠죠. 그런데 100톤의 물을 흘려줬는데
딱 돌아온 걸 보니까 95톤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 사실이 진짜라는 것이 밝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5톤의 물을 누가 훔쳐간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안 썼으니까. 원래는 100톤의 물을 흘려버리면 그대로 100톤이 들어와야 하는데 누군가 담벼락에서 5톤을 몰래 훔쳐가는 거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뭐라 한다? 그래서 5톤의 물이 빠지는데 이렇게 해서 떨어진 전압을 뭐라 한다? 임피던스 전압이라 한답니다. 알겠죠? 자, 볼까요? 자, 담벼락 사이에서 누설된 저항을 뭐라 한다? 누설 저항이라 한다. 이 저항은 라면 끓여 먹은 것이잖아요. 저항한다. 또 리액턴스, 누설된 리액턴스가 있다는 거예요. 코일 성분으로 사라지니. 그 다음에 이걸 합성되면은 누설 임피던스라 하죠. 누설된 임피던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쓴 것이 아니라 여기서 누설돼서 사라져버린 것을 뭐라 한다? 알아내는 거죠. 누설된 손실, 이런 손실을 바로 동손이라 하겠습니다. 동손. 알겠죠? 동손. 동손이라는 것은 부하손이다. 왜? 일을 하면서 쓰니까. 그 다음에 특징은 이렇게 제곱식으로 올라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손이라는 것은, 자, 철손이라는 것은 일정해요. 쓰든 안 쓰든 일정해. 그런데 동손이라는 것은 쓰면 쓸수록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I제곱 R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서 떨어진 전압이, 자, 여기에 이제 누설 저항, 누설 리액턴스, 앞에서 누설 임피던스라는데, 자, 우리가 전기 이론 시간에 배웠죠? 어떤 회로에 저항이 있는데 그곳에 전류가 흐르면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곳에서도 전압 강화가 일어나고 이곳에서도 전압 강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만약 여기서 4라는 전압 강화가 일어나고 여기도 3이라는 전압 강화가 일어나면 4, 3은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라는 전압 강화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압 강화가 5V가 만약 떨어졌다. 그러면 이것을 뭐라 한다? 어려운 말로 임피던스 전압이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 나올 때 뭐라 하냐면, 자, 동손, 즉 단락 시험으로 찾는 것은 뭐냐,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단락을 시켜서 찾는 것을 뭐라 한다? 누설 저항, 누설 리액턴스, 누설 임피던스, 임피던스 전압, 동손, 또 동손을 영어로 한다면 임피던스 와트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개방 시험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건 뭐냐, 그렇게 시험에 나온다면 여기 이제 끊어버린 거죠. 끊어버리니까 이쪽은 전기가 안 흘러서 이쪽으로 철선 전류가 흘러서 여기에서 재는 것을 철선을 잰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에는 전압변동률식이에요. 전압변동률식. 전압변동률이라는 것은 바로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잰답니다.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알겠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저항 강화가 4예요. 저항 강화. 이 p를 저항이라 해요. 그러니까 전기 이론 시간에는 R이었죠. 근데 기기 시간에는 P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이론 시간에 리액턴스를 X라 했는데 기기 시간은 Q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자, 이게 저항 강화가 4다. 그 다음에 역률이 0.8이다. 그러면은 무효율은 사인 세타는 0.62 자동으로 들어가 버려요. 6, 80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여기 리액턴이니까 4, 8에 30이니까 3.2죠. 3, 6, 18, 1.8이죠. 더하면 5가 돼버리죠. 알겠죠? 그래서 전압 변동률은 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코일이 따라 붙는 것을 뭐라 한다? 지역률이라 그래요. 지역률. 지가 한자인데 늦어질 지자, 즉 지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코일에서는 전압에 비해서 전류가 늦어지죠. 그래서 지역률이라고도 하고, 또 코일은 어때요? 전자 유도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도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자, 임피던스 강화를 볼까요? 임피던스 강화 값이란 것은 결국 임피던스 강화라는 것은 루트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이 돼서요. 아까 4, 3이었죠? 그래서 5가 된답니다. 바로 이것을 바로 최대 전압 변동률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저항 강화가 크고 누설 리액턴스가 크다면 어쩐다고? 변동률도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변압기를 살 때 이런 것이 적은 것을 사야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최대 전압 변동률에서의 역률을 볼까요? 역률 코사인 세타는 원래 전기 이론 시간에 뭐라 배웠어요? 총 임피던스 중에 라면 끓여 먹은 것이다 이렇게 공부하라 했죠. 그래서 총 임피던스는 루트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이고 저항은 P니까 이렇게 식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역률일 때는 어떻게 되냐 이런. 그럼 뭐 코사인 세타가 1이라는 뜻이에요. 100%라는 뜻이니까요. 그러면은 최대 역률일 때는 여기가 1이 돼본다는 뜻이에요. 여기 1이. 코사인 세타가 여기가 1이 돼버려요. 1. 알겠죠? 그러면은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냐면요. 0이 돼버려요. 0. 알겠죠? 귤이 100%야. 100% 알맹이로 돼 있어. 껍질이 없어. 그러면 껍질 쪽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0이 되니까 그냥 퍼센트 P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2는 퍼센트 P다 이런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인데 이건 모든 기계류가 다 똑같아요. 변압기에 주파수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냐? 철선이 감소한다. 이걸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어때요? 일본보다 더 좋은 기계를 만들어라 그렇게 시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기계를 만들려면 주파수를 올려야 되는 거죠. 일본은 주파수가 50Hz랍니다. 60Hz로 우리는 올려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손해가 감소한 거예요. 손해가 감소해. 알겠죠? 더 좋아진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전격전류분의 단락전류는 몇 배가 돼? 보통 뭐 20배 이상 되죠? 임피던스분의 100이다. 만약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5다 그러면 얼마예요? 20이죠. 20. 5분의 100은 20이죠. 그러니까 전격전류분의 단락전류는 20배다. 즉 사고전류. IS는 사고전류니까 쇼트전류니까 일반 전류보다 사고 나면 크게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합선이 되면 펑 하고 터지잖아요. 그렇죠? 큰 전류가 흘러서. 자, 그 다음에 부하 시 최대 효율 조건. 아까 여태까지 우리가 한 것이 뭐였어요? 효율을 높이고 손실을 줄이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효율을 최대로 높이려면 어떻게 하냐? 선배들이 연구한 결과 자, PI는 M의 제곱 PC다라는 유명한 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M이 뭐냐면 부하율이라는 거예요. 부하율. 자, PI는 철선을 의미해요. 철선. 그래서 철선은 부하가 있으나 없으나 어떤다 했어요? 일정하죠? 일정해져. 그러니까 전기를 쓰든 안 쓰든 똑같이 돈이 나와요. 그래서 일정하니까 그대로 있지만 동선은 어때요? PC, 동선. C가 코퍼, 구리라는 뜻이라. 동선이에요. 동선은 어떻게 된가요? 제곱식으로 올라가죠.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여직원이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손실은 급격히 증가하죠. 그래서 제곱배가 된답니다. 부하율의 제곱이다. 이 식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몇 번 연습장에 연습해 놓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병렬운전 조건이라는 것은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변압기를 2대를 산 거죠. 한 대를 더 산 거죠. 그래서 2대를 이렇게 운영할 때 뭐가 맞아야 하냐 이거예요. 자, 첫째는 나오는 전압이 똑같아야 되죠. 그죠? 똑같이 이쪽에서 220이 나오면 여기도 220V가 나와줘야겠죠. 전압이 일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권수비. 얘가 만약 100대 1의 권수비다 그러면 얘도 100대 1의 권수비를 맞춰줘야 한답니다. 그 다음에 극성. 전압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맞아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을 것, 또 누설 저항, 누설 리액턴스도 같을 것 맞죠? 여기 있는 누설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가 같아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4, 3이면 여기도 5고 여기도 4, 3이면 여기도 5 이렇게 맞춰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누설 저항, 누설 리액턴스, 누설 임피던스가 다 같이 맞춰줘야 한다. 그 다음에 3, 4의 경우는 상회전 방향, 즉 RST, RST 이런 게 방향이 맞아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용량은 달라도 돼요. 용량이. 예를 들어 얘가 50kV예요.
50kVA짜리 변압기인데 새로 100kVA짜리가 왔어요. 상관없다. 상관없다. 그러니까 어떤 식당에 새로운 요리사가 왔어요. 근데 몸이 뚱뚱해. 상관없다. 우리는 7,000원에 맛있는 짜장면만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요리사의 몸하고는 상관없다. 용량은 상관없다. 그 다음에 또 절연저항도 상관없어요. 절연저항은 뭔가요? 이 케이스. 케이스가 전기가 잘 통한가 안 통한가 재는 거죠. 케이스가 더 두꺼우면은 저항이 더 세일 것이고, 케이스가 더 얇으면은 저항이 좀 더 줄어드는데, 그래도 사람이 죽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연저항은 일정 그 각면 맞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봐볼게요. 자, 2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임피던스 전압을 걸 때 입력을 뭐라 합니까? 그랬죠? 1번 임피던스 와트가 맞아요. 알겠죠? 입력을 와트라 한다. 그 다음에 211번 단상 변압기의 임피던스 와트를 구하기에 필요한 시험이 뭡니까? 단락 시험이라 했죠? 여기를 단락시켜 줘야 한다. 그래야 전기가 흐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공장 통로에, 공장 주변에 물을 흘려줘야 누가 썼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친구도 마찬가지죠. 친구도 내가 10만 원을 빌려줘봐야 얘가 성실한 애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단락시험이고요. 212번 부호월지 계전기로 보호되는 것은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변압기는 자, 이렇게 변압기 몸체가 있다면 위에 컨서베이터라는 것이 있어요. 컨서베이터가 있어서 이렇게 아래쪽에 이제 회로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뻥 터져서 가스가 폭발하면 어떻게 된가요? 자, 여기에 부호월지 계전기는 가운데 통로가 있어서 여기가 부어 올라요. 알겠죠? 가스가 밀고 올라오는 거죠. 이 컨서베이터에. 그래서 이걸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변압기다. 213번 변압기 권선의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와 퍼센트 전압 강화 변동률 시험을 구할 수 있는 건 뭐냐? 단락 시험이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4번 출력이 10kW고 효율이 90%이다. 기계의 손실은 얼마냐 그랬죠. 원래 효율식이라는 것은 뭘로 구한가요?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죠. 봐볼까요? 자,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에요. 출력.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출력이 10이라 했어요. 출력이 10이고, 그 다음에 효율과 입력은 서로 바꿨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입력이 위로 올라가고 효율이 아래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서로 바꿔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입력은 효율분의 출력이 될 텐데, 출력은 10이고 효율이 90%니까 0.9네요. 그래서 어때요? 이거 10을 0.9로 나누면은 입력값은 대략 뭐 11.1 뭐 이렇게 나오겠죠. 계산기로 치면. 그래서 손실은 뭡니까요? 손실은 입력에서 출력을 빼면 되죠. 그래서 11.1에서 출력 10을 빼면은 답은 어때요? 1.1 근처죠. 그래서 2번이 맞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일일이 복잡하게 계산 안 해도, 자, 봐보세요. 효율이 10%야. 그러면은 10% 정도 손실이 10% 근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찍을 수 있겠죠? 근데 좀 더 큰 값이랍니다. 알겠죠? 손실값은 좀 더 크다. 라고 이렇게 대충 가늠해 놓으면은 복잡하게 계산 안 하고도 그냥 찍을 수 있겠죠? 이해되는가요? 그러니까 효율이 90%니까 10%가 손실이라는 거예요. 벌써 기본적으로 기본 손실이 10%니까 10%보다 좀 더 높이 손실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215번 변압기 철선이 PI고 동선이 PC일 때 n분의 1 부하를 걸었다. 전손실은 얼마냐 그랬네요. 전손실은 어때요? 전손실은 전체의 손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철선과 동선을 다 합한 거죠. 알겠죠? 그래서 철선 PI
플러스 원래는 m의 제곱 pc인데 m의 제곱 pc인데 여기는 n분의 1 부하화되어 있으니까 n분의 1의 제곱 pc 이렇게 해야 맞겠죠.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게 철소는 뭐가 안 붙어. 남자처럼. 그리고 동소는 여자처럼 앞에 얘기가 붙어 있다.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216번 전압변동률의 식은 얼마냐? 2는이 vn분의 v0 마이너스 vn 항상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압변동률 식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전압변동률 식 2는 vn분의 v0 마이너스 vn이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 했어요? 자, 패밀리랜드 갔더니 뻥알 달린 남자친구하고 N, 그 애인이 서로 벤치 위에 앉아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건 뭔가요? 남자친구가 커피 사러 가서 애인 혼자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외워라. 4번. 217번 전압변동률이 최대가 되는 부하 역률은 얼마이냐 그랬어요. 역률식은 원래 어떻게 된다 했어요? 코사인 세타는 역률은 총 임피던스 중에 라면 끓여 먹은 거라 했죠? 그래서 총 임피던스는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P다 이렇게 하라 했습니다. 4번입니다. 218번 단락전류와 전격전류의 비는 얼마냐 그랬죠? 이것이죠. 전격전류분의 단락전류는 임피던스분의 100이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3번이에요. 전압변동률을 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압변동률을 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가 적어야 돼요. 강하가. 저항 강화, 리액턴스 강화가 적어야 돼. 그래야 전압변동률이 작습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재밌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집이 있어. 어떤 집이 있는데 조카가 누나네 집에 갔어. 그랬더니 조카가 막 침대 위에서 뛰노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어릴 때는 책상 위에서 이렇게 통 뛰어, 얘가. 그러면 침대가 이렇게 흔들리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어떻게 돼? 나이가 점점 더 많아지니까 조카가 더 부자배지죠? 그래서 농 위에서 뛰어, 농 위에서. 그러면 더 높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변동률은 뭐하고 비례한다? 강하고 비례한다고. 알겠죠? 그래서 변동률을 줄이려면 결국 어떻게 된다? 이런 임피던스를 줄여줘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이런 강화가 이런 임피던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알겠죠? 임피던스를 줄여줘야 한다. 그래서 권선의 임피던스를 작게 해주자. 1번이 맞습니다. 220번 절연유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건 점도가 클 것. 점도가 크면 안 돼요. 끈적끈적하면 사장님이 딱 그런 거예요. 김 기사, 우리 그 변압기 청소 몇 개 하고 얼른 밥 먹으러 가세요. 근데 기계가 안 빠져버려. 점도가 크면은 기계가 안 빠져버려. 끈적끈적해가지고 짜증나겠죠? 점도는 약해야 되겠어요. 221번 유혈화 방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소봉입 방식. 수소를 넣으면 안 되죠. 수소를 넣으면은 수소폭탄이 된다 했어요. 불 붙어요. 알겠죠? 질소를 넣게 돼 있습니다. 222번 유입변압기에 기름을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효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절연과 냉각입니다. 전기 안 통하게 하고 냉각, 뜨거운 열을 시켜주려는 거지 효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효율은 뭐하고 상관이 있다고요? 자, 이런 거. 손실하고 상관이 있어요. 효율은 이런 손실하고 상관이 있지 기름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223번 변압기에 냉각에 쓰이지 않는 것은 뭐냐? 4번 콘서베이터는 열화방지, 고장 그거 대상인 거예요. 224번 주상변압기의 냉각 방식은 유입잔행식이다. 유입잔행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름유자 들어갈 입자에 기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스로 자자 냉각한다. 스스로 냉각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25번 델타 결선의 특징이 아닌 것은 100kV 이상 되는 계통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35kV 이하 되는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맞는 걸 볼까요? 단상변압기 3대 중 1대가 고장할 때 2대로 V결선하여 송전한다. 맞습니다. 외부에 고조파 전압이 나오지 않는다.
중성점 조치가 안 된다. 그건 다 맞는 얘기예요. 자, 이런 델타 결선은 어떤 특징이 있다? 한 대가 이렇게 고장나도 V결선으로 계속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델타 결선의 특징이 3고조파가 이 안에서 이렇게 놀아요. 그래서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고조파 장애가 없는 거죠. 근데 중성점이 없어요. 중성점이 없으니까 중성점 접지는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델타 결선의 특징이 어때요? 전류가 많이 나오죠? 전류가 루트 3배만큼 많이 나와서 사장님들이 좋아하니까 우리 집 주변에 쓰이는 35kV야 그런 용으로 쓰인다. 그 다음에 226번 보겠습니다.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승합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럴 때는 델타 Y를 쓰면 델타 Y. 자,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을 할 때는 델타 Y. 왜 그런가요? Y형으로 올라가면서 전압이 루트 3배만큼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압을 올릴 땐 델타 Y다. 227번 3권선 변압기 3차 권선의 용도가 아닌 것은 승합용은 아니겠어요? 자, 어떤 자, 한전에서 이렇게 YY형을 이렇게 몇 천만 원짜리를 납품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제조회사에서 감사의 뜻으로 쬐깐한 델타 권선 하나를 이렇게 넣어주는데, 서비스로 넣어주는데, 이것을 1차 권선, 2차 권선, 3차 권선에서 3권선 변압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왜 이것을 서비스로 줬을까요? 첫째, 발전소나 변전소 안에 화장실이라든지 테레비를 본다든지 그런데 소내용으로 전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소내용으로 쓰라고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델타 권선의 특징은 3고조파가 제거되죠. 3고조파 제거용도 있어요. 3고조파 제거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뭐 동기조상기 같은 기장치를 여기다 매달아서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상설비 접속, 3고조파 제거, 소내용전은 다 맞고 승합용은 아니에요. 승합용은 단권 변압기입니다. 228번 누설 변압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용접용이죠. 용접용.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이 엄청 커요. 자, 용접용. 누설 변압기는 일반 변압기는 이렇게 생겼는데 누설 변압기는 특별히 누설 자속을 키우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누설 자속이 엄청 크죠? 그죠? 이렇게 특별히 제작한 거예요. 누설 자속이 크도록. 그래서 용도는 어쩌냐면은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갑자기 전압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전압 변동률이 굉장히 심하죠. 그 대신에 일정한 전류가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정전류 전원용이다. 그 다음에 2번 용접기에 쓰인다. 그렇죠? 4번 기동 시에는 고전압인데 이렇게 전압이 처음에는 기동이 높고 그 다음엔 전압이 떨어진 경우에 쓰인다 이거죠. 전압 변동률은 어쩐가요? 굉장히 크죠.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크게 떨어지죠. 역률도 떨어져요. 그래서 3번은 아닙니다. 229번 두 대의 단상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절연 저항이 같을 것은 아니라 했어요. 케이스 그것이나 용량은 아니에요. 맞는 것은 건수비가 같아야 되고 저항 강화, 리액턴스 강화, 임피던스 강화 이런 거 다 같아야 되고 극성이 일치해야 되겠죠. 자, 230번 변압기 병렬 운전이 불가능한 것은 무엇이냐? 똑같은 기호가 3개가 연달아 나오면은 불가능해요. 알겠죠? 똑같은 기호가 이렇게 3개가 난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똑같은 기호가 3개가 나오는 것은 병렬 운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